아침마당을 하차하는 충격적인 이유. 이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십억 대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둥,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라는 둥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야, 이 드디어 제가 위라클 택시를 타는군요. 네, 위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이제 제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요? 야, 기대하겠습니다. 와, 일단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지금 저의 전 직장에 이를테면 퇴직금 정산을 하러 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의 과거에서 탑승을 했으니까 저의 미래로 데려다 주시죠, 뭐. 저는 종착역을 모릅니다. 그럼 미래는 다시 또 KBS로? 뭐, 저의 바람을 담아서. 네, 어쨌든 저의 미래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아나운서계에 살아있는 전설!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전 국민의 아침을 책임지던 아침마당의 메인 MC이셨던 우리의 영원한 아나운서 김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이 소개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는데요. 항상 이 미라클 택시 타시는 분들이 소개할 때 왜 이렇게 민망해 하시나 싶었는데 진짜 민망하군요. 하지만 정말 최고의 수식어로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모시면 꼭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아침마당에서 소개하시는 스타일로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김재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죠? 제가 오늘은 위라클 택시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12년 동안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도 하지 못했던 제 인생 이야기, 오늘 위라클 택시에서 마음껏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니 거의 AI 수준으로 바로 그냥 주변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그래요. 생성형 AI 아나운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저희 근데 호칭 정리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저한테 말을 놓으시니까 말을 그렇죠. 놔주시는 게 근데 제가 이게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누군가에게 말을 놓는 게 어색해서 진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놓다 높이다 제가 적절히 좀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형님으로 형님 해야죠. 네, 형님으로. 네, 우리 뭐 고작 20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아니 사실 저희가 아침마당에서 처음 뵀는데 그렇죠. 제가 아침마당을 3번이나 나갔더라고요. 박위 씨가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도 나오셨었으니까. 제가 기억에 한 구독자 한 10만 맞습니다. 좀 넘었을 때였는데 20만이 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저희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담당 작가는 자기가 박위를 발굴해서 키웠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형님의 첫인상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처음 가본 그 대기실에서 쭈구리처럼 가슴 콩당콩당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형님께서 오시더니 되게 공손하게 구독자입니다,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쫙 녹는데 그 순간을 잊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너무 작지만, 지극히 작지만 저도 이렇게 토크쇼를 가끔씩 하잖아요. 모시는 분들께 항상 제가 형님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그런 애티튜드를 제가 좀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해요. 영광입니다. 제가 뭐라고. 사실 제가 지난달에 KBS 퇴사하고 아침마당 떠나고 나서 하는 첫 일정이거든요.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이 택시를 타는 순간 이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네요. 이게 사소한 기적인가요? 또 이렇게 풍성하게 저희를 또 부풀려 주셔서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아침마당을 하차하는 충격적인 이유, 막 이런 쇼츠들이 수십 개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온갖 사소한 가짜 뉴스를 포함한 여러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수십억 대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둥, 수백억 원대의 재산가라는 둥, 모 섬에 가서 뭐 커피숍을 차렸다는 둥, 자발적 퇴사 맞습니다. 일단 제가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십억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학을 가는 중에 심지어 중간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금액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1995년에 KBS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를 하게 되십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KBS 뉴스, 6시 내 고향, 세상은 넓다. 사랑의 리퀘스트. TV는 사랑을 싣고 아침마당 등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으셨어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셨나요? 어린 시절의 꿈은 아나운서였어요. 아, 어린 시절? 네. 근데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아나운서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유학에 갔다가 이제 혼자 계신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급히 귀국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 아나운서가 될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죠. 그 미국에 유학 가셨을 때는 어떤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회계학 공부하러 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저희가 큰 인연이 있다는 걸? 알죠. 또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회계학과면은 거의 저희 직속 선배님이나 마찬가지세요. 경영학과의 옆집이니까요. 제가 입사할 때 담당 면접관이 자네 전공과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회계학은 정보 이용자들이 그 기업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분석해서 전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아나운서로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자네 말솜씨는 못 따라가겠군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오, 진짜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 길로 바로 합격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며칠 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거죠. 아니, 제가 형님을 소개해 드릴 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6시 내 고향 짤. 할 만한 일이네요. 네. 아주 귀한 버섯에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렇게 제가 낮아졌죠. 의자가 왜 이러죠?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6시내 고향을 여느 때처럼 잘 마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7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각에 프로그램을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을 보고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앉아있던 의자가 한번 덜컥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소감을 이야기하는 순간 고개를 살짝 돌아보니 여자 MC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재치 있게 또 김소리 아나운서가 아니 왜 이렇게 내려가 계세요? 라는 표현을 써서 100초 영상이 만들어졌죠. 하룻밤 사이에 200만 조회수가 올라갔어요. 200만이에요?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로 키키키 크크크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고 외국 구독자들이 울라프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가더라도 젊은 네. 시청자들도 6시 내 고향 의자 방송사고 아저씨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저의 첫인상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요 사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정말 순수하고 맑은 청년이구나 생각했어요. 밝은 청년이 아니라 맑은 청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맑은 배우자를 고르시더라고요. 위영재도 지은자매도 맑음으로는 세계 정상급이시라 저는 그 맑은 느낌이 정말 좋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단어, 자족감. 네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아직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이 세상이 온통 자존감을 외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존감은 자족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상황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느낌. 사실 지난달에 회사 그만두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 다녀와서 일요일 밤에 당장 내일부터 나갈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유독 헛헛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늘 짜여진 루틴대로 생활했는데 내가 당장 다음 주에 누굴 만날지 내일은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르네? 라는 게 헛헛함으로 다가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그 자족감이라는 단어의 힘을 놓치고 있었네요. 자족감이라는 단어가 지금 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네요. 이날을 위해서 사실 그날 저한테 그러셨나봐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포르투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포르투라는 곳에 갔었어요. 예, 거기가 포르투. 워낙 일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네네. 그때 깨달았어요.
해가 떨어졌다고 해서 주변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밝은 빛 아래서 노을빛이 그 낮을 더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돌려보니까요, 달이 뜨고 있어요. 달빛으로 주변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30년 다닌 직장을 떠났다고 해서 내 삶이 바로 캄캄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 삶의 노을로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라보지 않았던 반대편에서 달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면 그 달빛이 비추는 내 인생은 더욱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포르투에서의 그 해질녘 그 상황이 막 그려지네요. 진짜.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자족감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이제 아침마당을 12년간 생방송으로 네, 진행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출연하신 분들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아침마당이 이제 10월 초에 만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 만회 가운데 한 3,300일의 아침을 제가 열었어요. 네. 출연자는 10,000명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출연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물론 지금 제 앞에 있는 박위 씨겠죠. 네.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게 생방송으로 가능할까 했던 출연자가 있어요. 누구요?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인 조영찬 당시 전도사님과 김순호 사모님 부부의 출연이었는데요. 김순호 사모님께서는 지체장애를 갖고 계시고 우리 조영찬 전도사님께서는 시각과 청각 복합장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방송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 소통을 어떻게 하죠? 제작진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조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께서는 손가락, 지화로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의 얘기를 그분이 점자로 입력을 하면 그 전도사님께서는 점자로 전환된 그 언어를 바로 읽으시고 말씀은 하실 수 있으니까 답변은 하셨죠. 그래서 몇 단계 절차를 거쳐서 통역을 하며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고, 지화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화로 사랑해라는 단어를 잠깐 배워서 지화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랑해를 배워서 어렵게 입력을 했는데 사랑허로 들으셨어요. 제가 해자를 마저 배우지 못하고 허로 입력을 한 거죠. 그만큼 이게 생방송에서 불가능한 소통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기회였어요. 사실 네. 우리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결핍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분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결핍인데 그걸 그분은 결핍으로 여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래,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결핍들이 우리의 생활을 방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여기고 있던 건 아닌가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궁금하기도 했던 게 있습니다. 아니 12년 동안 아침마당을 출연하시면서 출근을 걸어서 하셨다고요? 네, 출퇴근을요? 저는 마포 공덕에 살고 있거든요. 회사가 있는 여의도까지 딱 4km예요.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쯤 집을 나서면 이제 6시 즈음에 회사에 도착하는 그런 일상. 근데 왜 굳이 걷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행처럼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커요. 여행이라는 건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잖아요. 주변의 풍경들을 내 가슴에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생방송이라는 건 몸과 마음과 입이, 혀가 깨어 있어야 하거든요. 심지어 목소리도 튀어야 하고 뇌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말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아침에 2시간 일찍, 3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깨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걸어서 출근하는 방법을 택했고, 정말 걸어서 출근하니까 몸과 마음이 확 깨어나면서 12년을 꾸준히 걸으며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12년간 생방송을 하다 보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나 오늘은 안 일어나고 싶다 이런 적 없으셨나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날이 1년에 한 번이 안 돼요. 나 진짜 오늘은 좀 일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적 없으셨나요? 이거는 참고로 지은이의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탈 일탈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돼요? 그죠? 일탈, 늦잠, 일탈, 그 다음에 일탈. 그쵸? 하루의 일과의 루틴을 벗어나는 일탈 있죠. 내일 새벽에 나가서 방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12시, 1시까지 보는 일탈. 가끔 감행해요. 와 정말 그 마지막 퇴근길 그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마지막에도 걸어서 가셨어요? 마지막 날도 걸어서 퇴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방송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선물을 주시는 바람에 그 선물을 들고 가느라 제 동기 아나운서의 차를 얻어 타고 퇴근했습니다. 사실 정말 감사했어요. 함께 일했던 제작진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또 아나운서 후배들 스튜디오를 채워주셨어요. 무엇보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내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국에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정말 특별한 퇴임식이 아니었나. 저는 제 결혼식보다도 심지어 언젠가 겪게 될 제 장례식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은 순간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을 진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어폐가 있고요. 부부싸움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서로 좀 힘든 시간이 오면 오히려 침묵의 단계로 들어가요. 한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 침묵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풀려서 일상으로 돌아오고, 사실 저희는 누가 뭘 잘못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의 마음이 일상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굳이 큰 언어적 폭력의 싸움이 없어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돼요. 근데 결국 소통은요, 부부가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은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 희생이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 아내의 희생과 양보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가끔 여행지에 갔을 때 제가 운전하고 아내가 옆 조수석에 있을 때 의외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갑자기 산 위에 왔는데 안개가 꼈다거나 아니면 폭풍우가 친다거나 비바람이 몰거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순간을 함께 벗어나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도 아내는 항상 그런 자세예요. 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우리에게 낯선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이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세상일 거야. 우리 같이 걸어가 보자. 이런 식의 응원과 격려가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인생은 여행이고요. 아내는 여행의 최고의 동반자죠. 지금 그 말씀 제가 그 글에서도 읽었거든요. 네네네. 그 글, 그렇게 그 짧은 글 속에 그 형님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데 한번 직접 좀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럴까요? 여행 중에는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가끔 이정표를 잘못 보고 방향을 잘못 짚어 다른 길로 들어섰을 때마다 쉽게 볼 수 없었던 의외로 멋진 풍경과 자잘한 재미가 기다리더군요. 잘못된 길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길일 뿐입니다. 가끔 인생 여정에서 설령 길을 잃더라도 여행 중에 길을 잃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잘못된 길은 아니야, 다른 길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 위로한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새해 벌써 길을 잃으신 분들 힘내십시오. 잘못된 길 아니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못된 길이 없다. 네,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파도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누군가의 인생이든 파도는 쳐요. 근데 왜 나에게만 파도가 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파도는 그냥 그때 치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내 반응이죠. 내가 저 파도 앞에 발이 묶일 것인가, 아니면 저 파도를 타고 넘을 것인가. 그때 손잡고 같이 넘을 아내가 있다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발이 묶여 있어도 아내와 함께 하루 이틀 더 머무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에겐 또 다른 행복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아니 정말 글을 너무 잘 쓰셔요. 아유, 아니에요. 책을 벌써 4권이나 집필하셨더라고요. 아, 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여러 기회가 있어서, 네. 최근에는 이제 엄마의 얼굴이라는 네. 이제 에세이집도 내셨는데 그렇죠. 책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이 네. 엄마의 얼굴은 어떤 책인가요? 엄마의 얼굴은 조금 특별한 책인 것이 1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28살에 결혼하면서 장모님이 제 엄마 역할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래. 장모님은 나에게 또 다른 엄마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해 겨울 장모님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허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장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아내와 처형들이 엄마 얘기를 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45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를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 한편에 왠지 결핍된 감정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제 늦게라도 오래된 애도를 시작하자 하는 심정으로 오래된 애도를 했고요. 그 애도의 과정을 글로 옮기다 보니 또 한 권의 책이 나와서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나온 지 꽤 됐는데요. 그 읽은 독자들이 혹은 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 책을 읽고 와서 실은 우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 실은 우리 아빠도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애도를 못했어.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애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밀린 감정을 빨리 해소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미래에 김재원 아나운서님이 계신 곳에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터도 네, 익숙한 곳이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좀 앞으로의 계획과 해보고 싶은 도전들이 있다면 저는 지금 하얀 도화지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KBS라는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아침마당이라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배운 크레파스와 물감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갈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림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라는 크레파스로, 저라는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시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제가 활동하게 되더라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의 말, 저의 글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양한 표현들과 맛깔나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씀해 주니까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에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박유 씨는 정말 탁월한 진행자시네요. 제가요? 네. 이 좁은 공간에서 이런 텐션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요. 제 이야기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맑은 미소로 들어주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시리라. 이건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 더 깨달은 건, 보고 배운 게 무섭구나. 아침마당에 나와서 한 서너 번 보고 배웠더니 이렇게 훌륭한 MC가 됐구나. 제가 원래 이런 얘기까지 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어쨌든 네. 아침마당이 키운 남자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이제 마지막엔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두 편의 편지를 보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가장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사람들은 바로 당신이야, 여보. 그리고 아들 세진아, 너야. 그래. 가족이 없었으면 나의 오늘 이 모습이 없었지. 지난 시간 동안 아쉽고 부족함이 많은 남편과 아빠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어. 우리에게 주어진 여행이라는 인생의 이 여정을 함께 잘 감당하자. 아들, 아빠가 엄마를 만났듯 너도
너에게 주어진 여행의 동반자를 만나겠지. 그럼 함께 멋진 여행할 수 있도록 아빠 엄마가 뒤에서 또 응원할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번엔 최근에 그 사랑을 깨달은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침마당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아침마당을 진행하면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소중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영상에 또 여러 매체에 남겨주신 댓글 꼼꼼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 한 부분 한 부분 되새기면서 앞으로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신 따뜻한 위로 또 여러분이 주신 선한 영향력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약간 보이는 라디오를 보는 느낌도 좀 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퇴사 이후에 한 첫 방송 이 미라클 TV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질 수가 없고요. 진짜요? 사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감이 많이 생겼어요. 오. 그래서 제가 어느 프로그램,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기네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에게도 너무 큰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정말 조금이나마 정말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